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로 남해군 예계마을을 중심으로 중장비와 차량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폭이 좁고 안전시설도 부족하다며 본격적인 공사 이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진주에서 모여 국토균형 발전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청소년 역도 국가대표들이 진주에서 강도 높은 합숙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류 대회를 열며 지역 상생과 주민 화합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39개 관광 사업을 추진합니다. 웨니스 관광지로 주목받는 함양은 야간 콘텐츠 등 체류형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굴착 공사가 올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남해군 서면 지역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덤프부터 굴삭기까지 여러 대의 중장비가 이동하며 교통안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폭은 물론 있으나 마나한 안전시설도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을 물며 달리는 차. 뒤이어 오는 차들도 하나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가까스로 커브길을 통과합니다. 남해 예계마을 앞 도로 현장 모습입니다. 평상시 빼곡히 늘어선 가로수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 여기에 좁은 도로폭으로 차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마을 앞 굴곡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엔 맞은편 차를 피하려던 경운기 운전자가 이곳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 최근 시작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로 덤프트럭 등 여러 대의 중장비까지 하루에 수십 번씩 오가는 상황. 지금은 이거 해저터널 한다고 또 큰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죠. 특히 여름철에는 또 해변가로 차들이 남해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이나 날은 참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농번기 트랙터까지 해당 도로 이용이 잦아지며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기간 공사가 계속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다니니까 마을에 위험 요소가 엄청 많고 여기 커브길에 이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도로를 좀 커브길을 좀 완만하게 발라줬으면 좋겠다고. 무엇보다 마을 앞 도로가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대부분인데도 제대로 된 안전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야간 운행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돕는 가로등은 찾아볼 수 없고 안전 반사경은 애매한 설치 각도와 흐릿한 탁도 탓에 사물도 온전히 보이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 도로엔 차선을 유도하는 안전 개도복만이 낡고 파손된 상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와 함께 더 높아지고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 주민 의견 수렴에 기반한 시급한 대책 수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기업, 대학과 주요 시설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은 상황인데요. 17일 진주에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을 촉구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의 절반이 몰려 있는 데다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줄어드는 인구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이제 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3곳, 특히 서부 경남은 6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17일 진주를 방문해 대정부 건의안을 내놨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협의회가 발표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강화,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21개 과제에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재정분권 혁신 등의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회장단은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힘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지금 굉장히 이 격차가 많고 앞으로는 헌법에 반드시 이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삽입해서 지방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적 발전,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부터 재정의 분권이라든지 또 권한의 분산이라든지. 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강력권,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주에서 열린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자 지방 소멸 위기와 혁신 도시를 통한 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 진주에서 시작된 균형 발전의 외침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청사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17일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선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수상자는 총 3명으로 지방행정부문은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부문은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은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 대학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는 한편 진주 초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들이 진주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겨냥해 쇠맛 가득한 훈련에 구슬땀 흘리고 있는 건데요. 남경민 기자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건물이 들썩일 만큼 우렁찬 기합 소리. 보기만 해도 무거운 바벨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가뿐하게 들었다 내립니다. 대회를 앞둔 청소년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입니다. 출신 지역과 소속은 모두 다르지만 3주간의 하계 합숙 훈련을 위해 30여 명의 선수단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하고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분위기도 더 살고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도 있다 보니까 더욱더 제 기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지만 가슴에 태극기를 단 만큼 훈련도 실전처럼 임합니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어지는 동료들의 응원과 기합은 훈련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왔다 갔다 전지훈련 다니면서 운동하고 하니까 좀 색다르고 다른 친구들끼리도 이제 만나면서 배워가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낀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국가대표 중 6명은 아시아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모두 입상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실력이 출중한데 일단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르는 걸 목표로 시합을 준비 중입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다 진주 와서 해서 그냥 저희 도시를 좀 알려줄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고 다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비밀이에요. 일단은 막 최선을 다하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이를 뛰어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역도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대한민국 역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정촌면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열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사천 공군부대의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정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진행됩니다. 시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3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합니다. 예정 부지는 정촌면 뿌리산업단지 내로 체육시설 연면적은 2,530제곱미터에 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현재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주항공 분야 출연기관이 우주항공청과 기능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프랑스 툴루즈 사례를 들며 연구기관과 산업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지난해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상생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지자체는 행정적인 협력 차원을 넘어 지역민이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생활체육인들은 협력과 우정을 다지며 이웃사촌임을 확인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생활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 우리는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웃음과 가슴 벅찬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생활체육을 통해 믿음과 화합을 배우며 더 높은 꿈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지난해 출범한 새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공동행사로 상생교류를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해 사천 하동은 같은 지역구면서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우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행정 동호회도 만들어져 있고 사천 남해 하동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도 다지고 서로 우애도 다지기 위해서 이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5개 종목 300여 명의 참가자는 첫 개최지인 사천에서 시합을 펼쳤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승부보단 우정이라는 대회 취지에 맞게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처음 만난 서먹함도 잠시, 스포츠로 금세 이웃사촌임을 실감합니다. 하동하고 사천은 남해하고 너무 가까운 곳인데 한 번씩은 얼굴을 뵀을 법한 동호인들이거든요. 오늘 시합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실력도 나누고. 가끔 교류전을 가졌던 종목의 선수들도 정기적인 대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천하고 남해하고 항시 교류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상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더욱더 뜻깊죠. 자주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실력차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배려 속에 대회는 화합의 장으로 무르익었습니다. 남해 하동 분들과 이렇게 다른 지역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새로운 소식도 많이 알고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는 앞으로 종목을 추가해 참가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두 번째 행사는 남해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SCS 강유성입니다.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과 유서 깊은 선비 문화 정신이 숨쉬는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웨니스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함양군이 문제 해결의 길을 관광으로 보고 39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들판 한켠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고풍스런 건물.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함양의 관광지 남계서원입니다. 서원들의 전형적인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은 남계서원만의 독창적 구조,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6년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천년의 숲 상림공원 역시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통일신라 시기 함양읍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운 최치원 선생이 만들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선비 문화가 공존하는 이 같은 함양의 관광지는 웰니스 트렌드와 겹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은 지난해 함양의 외지인 방문자가 전년 대비 16% 늘었다며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뜨는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함양군은 관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03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자연, 역사문화, 테마, 지원 4가지 분야에서 39개의 실행과제가 추진될 방침입니다. 함양군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요즘 생활 인구, 관광 인구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도모하는. 하지만 인근 서부 경남 지자체들에서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는 등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함양은 남부권의 중심으로 타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만큼 콘텐츠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자칫 스쳐가는 관광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창포원의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창군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거의 없어서 야간 관광객 유치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거창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개선 사업을 해서 좋은 사례로. 지난해 출산율 0.58로 경남 최하위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함양군의 지역 소멸 위기 속 구원투수로 등판한 관광. 단순 방문에서 나아가 체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하동군의회에서는 건축과와 건설과, 보건소 소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의원들은 공정성을 위한 사업 선정 매뉴얼 관련 질의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사업 보고서, 요청 자료의 반복적 누락 관련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5일차에 접어든 하동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감사에선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하동읍 한 마을 입구에 지난해 말 만들어진 쌈지공원과 관련해 보고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됨에도 사업 목록에 없고 추경 당시에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 이에 더해 공원이 자리 잡은 곳은 산복길이 시작되는 교차도로, 진입로 확보, 시야 확보를 위한 사업임에도 진입로 확보 효과는 미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2억 원이나 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게 얼마 많습니까? 단해지 부분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미관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아니요. 할 때는 미리 설명드리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건사업 관련 시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 주민마다 원하는 사업이 다름에도 정해진 매뉴얼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수건사업의 사업장을 이제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매뉴얼 없이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해주라면 해주고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그 매뉴얼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한편 하동군 의회는 수요일 해양수산과와 투자유치과,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목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행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17일 사천시청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과 주민자치회 운영 공공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엔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주민자치회 갈등 관리와 조정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의제 발굴 모의 과정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하동경찰서 순찰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위직 경찰들이 지휘부도 책임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진교파출소 직원 13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은 직권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는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처가 하위직의 책임을 전가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지휘부의 구조적 방치 속에 발생했다며 고위 간부 감찰과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이 신청사 건립 사업 시공사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 8월 본격적인 청사 건축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공사는 화성개발로 대구시 시공능력 1위, 전국 시공능력 평가 순위 93위인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공사 현장 정비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청사는 오는 2027년 말 개청 예정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함양군이 오는 7월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함양군민 전용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으로 함양군민 18,000여 명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6월 하순 장마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수농가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저병 감염 위험이 매우 크고 견무늬 썩은 병과 갈색무늬병의 감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요. 방제 효과가 높은 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9도, 사천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 20도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5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져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에 그치겠고 이후에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